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이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이 특정 사기에 대한 경고를 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기가 잇따르자 포브스 잡지는 코로나19 사기를 피할 수 있는 10가지 팁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뉴욕타임스가 LA 한인 비즈니스에 관한 내용을 실린 기사를 게재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소식들을 들어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사기에 대한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남가주에서 요즘 어떤 사기가 유행이라는 얘기입니까? 요즘 배달시키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그 패키지가 펜딩 상태다 라고 보내는 수법인데요. 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이 어제 이 주민들에게 조심하라고 직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아하. 사실 팬데믹 후에 온라인 쇼핑으로 배달 기다리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 회사를 봐도 그렇고 아파트를 봐도 날마다 이렇게 배달 패키지들이 이전보다 많이 쌓이는 걸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배달 올 걸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아하. 이 패키지가 펜딩 상태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눈에 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노린 사기 행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자 내용이 뭐 어떻게 오는 거예요? 네, 이 실제 발송된 문자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We found a package from July pending for you. 아직 보류 중인 당신 패키지를 우리가 찾았다. 어허. Kindly claim ownership and schedule for deliver here. 라고 그 밑에 링크가 이제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자신의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배달을 위해서 아래 링크를 눌러라, 클릭하라는 네네.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요즘 배달 시키면요, 그 패키지가 어디까지 처리됐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 트래킹하는 문자나 이메일을 받아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오죠. 그래서 실제 배달 업체에서 배송하는 그런 문자가 있고요. 그럼 이런 사기 문자와 충분히 혼동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링크를 클릭하면은 사기를 당할 수 있게 걸려든다. 이제 그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면 개인정보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하하. 근데 문자에서 이미 패키지가 펜딩이다 이렇게 깔아놨으니까요. 네. 받는 사람 확인해야 그 배달해주겠다고 속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개인정보 입력하면 단순히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에서 그치진 않습니다. 네. 은행에서 돈을 빼갈 수도 있고요. 네. 또 휴대전화기에 그 악성 프로그램, 아하, 바이러스 같은 것까지 설치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심을 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무시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그런 메시지 받게 되면 그냥 열어보지도 말라고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다고 해도 만약 잘못해서 뭐지 하고 확인한다고 클릭을 해도 네. 그 링크만큼은 절대 누르지 말라고 합니다. 아하. 사실 메시지에 링크가 첨부돼 있다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게 여겨지면 모두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하.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개인 정보와 관련된 거죠. 네. 어떠한 개인 정보도 문자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주고받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문자 메시지 받게 되면 그거 열어보지 말고 웬만하면 그 번호 자체를 블락시켜라. 블락시켜라. 네, 차단하라고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런 걸 들었을 때 누가 그렇게 속을까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나이 든 어르신들 중에는 좀 잘 모르고 사기에 속을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가족이나 이웃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네. 이거 꼭 따로 이 사기에 대해서 일러두라고 셰리프국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왜 아마존이나 뭐 다른 이 델리버리 저희 상점에서부터 그런 걸 오더해 가지고 보내달라고 했을 때는 그 회사에서 오는 그 이 델리버리 그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네.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마존이면 아마존, 예를 들어서 뭐 월마트면 월마트, 그러한 데서 오는 스케줄은 문제가 아니지만은 전혀 알 수 없는 곳에서 오는 이러한 노티스는 이건 아예 무시를 해버리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네. 얼마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요즘 배달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걸 기다리면서 이런 문자가 오면 클릭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은 아예 열어보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 요새 요즘에 그 리파이낸싱 하라고 그렇게들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 군데에서 말이죠.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름 넣어라, 뭐 소셜 시큐리티 넣어라, 주소 넣어라, 뭐 이렇게 오더라고요. 뭐 물론 저는 뭐 그런 거는 아예 하질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확실히 요즘 코로나19 사기 이후에 사기가 참 많은데 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는 Forbes라는 잡지에서 이를 위한 팁 10가지를 전했다. 이제 이런 보도를 해드렸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포브스에서 소개한 건 사실 좀 전반적인 사기 예방법들입니다. 네. 근데 확실히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해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건 무조건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뭐 치료해준다, 백신이다, 약이다, 로션이다 등등 많은데요. 일단 FDA에서 승인된 그런 치료약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요즘도 이 코로나19를 피해자들을 돕는 기금 모금이 한창입니다. 근데 기부하고 싶다 했을 때 어디에다 하는지 잘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게요. 괜히 좋은 일 하려다가 엉뚱한 곳에, 예를 들면 사기범들에게 줘선 안 되니까요. 네. 그다음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팁은 앞서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 쿡이 발표한 이 사기와 유사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네요. 네, 세 번째는 이메일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특히 CDC나 WHO가 들어갔다면 더욱더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메일만 언급됐습니다만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겠죠. 그리고 네 번째도 역시 앞선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개인 정보나 재정 정보 함부로 주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네. 또 모르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는데 돈이나 개인 정보 요구한다면 바로 끊어버리라고 하고요. 네.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전화를 끊은 후에 웹사이트, 온라인상에서 그 번호 찾아서 다시 전화 걸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도 근데 웹사이트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차례 주의 기울여야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나머지 팁들도 좀 짚어보죠. 네, 전화 받았는데 요즘 자동응답기 틀어지는 경우 많죠. 네, 그렇죠. 레코딩된 자동응답기가 나온다면 그것도 역시 바로 끊는 게 좋겠고요. 누군가 지금 당장 사야 할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당하지 말고 오히려 차분하게 결정 내리라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리뷰도 쭉 찾아보고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충분한 시간 갖고 생각한 다음 결정에도 늦지 않습니다. 네. 특히 오퍼가 너무 좋다고 느껴진다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한 번쯤 꼭 의심해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로 시험해보는 기간 준다고 하면 그것도 규정 꼼꼼하게 읽은 다음 해보라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또 자신의 느낌을 믿어보라고 했습니다. 네. 어젠가요? 낮에 제가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채널 5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한 백인 할머니도 아니죠. 뭐 한 60난 분인데 그분이 꽤 재산이 부유한 분인 것 같았어요. 근데 15만 달러를 사기당했다고. 네, 저도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아니 저렇게 영어도 잘하고 똑똑한 백인 할머니가 어떻게 저걸 당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순식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이 웬만한 이런 메시지가 오면은 클릭하지 마시고 무조건 무시하시는 게 최고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다음은 뉴욕타임즈에 실린 내용인데 LA에 있는 이 한인 업체와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네, 바로 배달 서비스 업체입니다. 네. 러닝맨이라는 업체입니다. 어허. 근데 이 업체에 관해서 알아보기 전에 사실 이 배달 문화 하면 한국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럼요. 한국은 오래전부터 배달 서비스가 크게 발달해 왔고 몇 년 전부터 이미 뭐 한강이나 바닷가에서도 배달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네. 다른 나라에서 한국 간 외국인들이 가장 놀랐던 게 뭐냐 하면 배달을 많이 꼽더라고요. 24시간 아무 곳이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한국에 반해서 이곳 미국은 배달이 보편화된 게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피자 배달 같은 건 있어 왔지만 음식점마다 배달이 가능해진 걸 보면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기껏해야 배달 앱이 발달되면서부터니까요. 근데 이 배달 앱들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음식점들에서 오히려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배달 앱에서 갖고 가는 그 수수료가 커미션이 너무 너무 많다, 크다는 네. 거죠. 그럼 그 배달 서비스 이용 안 하면 안 되냐, 이용 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또 음식점 측에서는 배달 앱들의 인기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허허. 네, 네. 이런 가운데 이런 큰 규모의 배달 앱 서비스 속에서도 한인 배달 업체가 꿋꿋하게 영업하면서 성장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주류 사회의 큰 배달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전략을 달리 짰습니다. 아하. 우선 도어대시와 그럽허브, 우버이츠, 그리고 포스트메이츠 이런 음식점들에서 이제 수수료가 꽤 비싸기 때문에 사실 좀 쓰는데 부담이 크고요. 네. 그리고 배달비도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근데 이 러닝맨이라는 그 한인 배달 업체는 서울에서 있는 그 배달 서비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네. 음식 값이나 아니면 마케팅 피 같은 건 붙이지 않고요. 어허. 대신 배달 거리에 따라서 피를 매기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사실 요즘 배달 안 하는 음식점들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 했던 음식점들은 꽤 됐었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배달하게 되면 음식 맛이 떨어지니까 뭐 음식이 식어서 맛이 없어지니까. 근데 코로나19로 실내 영업이 금지되고 나서 배달 안 할 수가 없게 됐죠. 네. 결국 갓 한 그 음식을 식지 않게 맛있게 배달하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해서 용기 등 그런 거 바꾸기도 했고요. 그렇게 배달이 늘어났는데요. 네. 이에 러닝맨의 경우 지난 3월부터 비즈니스가 20% 성장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부에나파게까지 두 번째 지점을 낼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요즘 로컬 기업들 많이 이용하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인 사회에서도 한인 업소들 많이 이용하자 하는데 여기에 한인들이 좀 많이 동참해 준다면 우리 한인 업소들도 좀 이렇게 살아남고 그렇죠, 그렇죠. 경기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닝맨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 번도 이런 배달 업체를 이용해 본 적은 없이 웬만하면 그냥 제가 직접 가서 픽업을 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네. 워낙에 이 방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라만 그래도 한번 나가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전 나가고 그랬었는데 한번 좀 사용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어느 정도나 차지가 나오는지 한번 좀 보고. 네.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뭐 도어대시, 뭐 그럽허브, 우버이츠 뭐 이런 거 대신에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이런 거를 좀 하나 누군가가 만들면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등장을 했네요. 네, 잘 네, 되고 있다고 잘 되고 하니까요. 있네요. 네. 네, 다행입니다. 우리 박형경 기자도 가끔 이렇게 이런 거를 배달시켜서 드세요? 이용해 보셨어요? 저도 사실 배달을 잘 안 시켜 먹다가 이번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한번 시켜봤는데 네. 사실 저는 이런 한인 업체 배달 서비스는 이용해 보지 않았고 다 뭐 우버이츠나 그런 쪽으로 해봤는데요. 네. 저도 이걸 보면서 한인 업체를 좀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